자, 오늘 뭐 김영철 검사가 뭐 이제 자기가 입장문을 한번 볼까요? 입장 발표한 내용. 네. 자, 이게 오늘 발표한 건데요. 뭐 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그러죠. 네네. 네. 아니, 뭐, 반론을 우리가 반영을 안 했던 거 충실하게 반론을 좀 반영하는 것 한 같습니다.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의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시호를 얘기하는 거죠. 장시호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반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네. 네. 우선 김영철 검사 휴대폰 2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장시호가 알려준 번호, 장시호가 이제 정유라 씨에게 알려준 번호죠. 검찰하고 좀 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아는 좀 번호 좀 줘 그랬더니 이제 저 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인 번호는 현재 근데 저 번호로는 제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저 최초에 내가 저 보도를 했을 때 장시호 씨, 그다음에 정유라 그때 우리 여기 출연했을 당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저 번호가 살아 있었는데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저 번호는 없는 전화로 전화번호로 나옵니다. 지금. 자, 요 왼쪽 번호는 없는 거예요, 지금. 네, 폐기했어요. 네, 예. 장시호가 알고 있는 그 번호는 지금 없는 겁니다. 왜 폐기했는지 김영철 검사가 저것도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23년 9월 20일에는 번호가 있었던 번호예요. 아니 제가 저걸로는 직접 전화를 했을 때 신호가 갔어요. 예. 작년에. 지난번에 우리가 11월에 보도했었죠. 네, 11월 달에 11월 3일에 보도했을 때는 신호가 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도할 좀 되니까 네. 저 전화번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5월 2일인가 최초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이제 없는 전화번호로 나왔어요. 장시호가 미국으로 간 게 12월이었나요? 미국 간 게 있었죠. 미국에 작년 12월. 12월에 미국 가고 나서 지금 변화가 생긴 겁니다. 출국은 미국을 했는데 거주지는 태국으로 밝혀졌습니다. 태국에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국으로 간 거거든요. 태국으로 간 이유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변희재 대표가 처음 알린 거 아닙니까? 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원 사실조회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했는데 태국 주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 없다는 것이고요. 미국에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태국에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반론계를 충분히 드렸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첫 번째로 예전에 그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폐기가 됐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김영철 검사가 그 특검에 가 있을 때 제가 한번 전화를 했었던 번호가 있어요. 네. 그 번호는 저희가 이제 그 검찰 출입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직도 그 번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번호.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입니다. 제가 특검 김영철 검사라고 적었던 거는 제가 당시 저 특검에 나가 있는 김영철 검사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때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을, 삼성 부회장을 이제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김영철 검사가 제가 그 명마를 가지고 이제 그 삼성이 그 최순실한테 이제 통해서 그 로비를 한 그 부분들에 이제 필요한 제 그 해외 취재 자료들을 달라고 했어요. 제 기사를 보고 그래서 제가 제공을 했고 그래서 그걸로 결국 영장을 발부가 됐죠. 네.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저한테도 고맙다고 그때 전화했고 그때까지 사이 좋았어요. 서로. 그런데 그 번호를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저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안 받습니다. 반론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제 번호인지 안단 말이에요. 김영철 검사가. 안 받은 겁니다. 제가 반론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자, 이 전화를 한 날짜가 좀 나옵니다. 이게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통화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5월 3일에 2번, 6일에 1번, 7일에 1번, 8일에 1번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네.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좀. 네? 본인이 안 받아도 놓고. 네. 왜 그래요? 저희가 전화 몇 통화하고 지금 반론권 줬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아직 안 읽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요. 오늘 현재도 저 일자가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네. 저거는 좀 특수한 방법으로 뭐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난 뒤에 저걸 확인을 하면은 뭐 일자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한동훈 전 장관이 자주 쓰던 방법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지워지고 있습니다. 안 본 척하기로 네.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 어쨌든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제 문자도 계속 읽지 않음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대검청사까지 방문했습니다. 찾아갔어요. 보도하기 전에. 찾아갔어요. 네. 왜 대검청사까지 방문했냐면 김영철 문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고 해가지고 대검 공보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대검 공보관도 전화를 안 받아. 그 대검 공보관한테 문자를 보냈어. 네. 제발 김영철 검사 제가 보낸 문자를 읽고 답변을 해달라고. 근데 그 문자조차 또 대검 공보관이 또 씹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대검찰청사를 방문했어요. 이 정도 반론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기자를 상대로 반론권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이런 명예훼손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PPT가 없어가지고 다운 안 받아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지금 영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 영상, 영상을 잠시, 좀 이따 보여드리는 동안에 영상 다음에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대검에다가. 대검에다가, 지금 강진구 기자 메일로. 결국 제가 이제 검찰청사를 방문해가지고 전화를 대검 공보관실에 전화를 거니까 제가 뭐 다른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김영철 검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니 공보관실에서라도 김영철 검사실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강진구 기자가 보낸 문자를 좀 읽어달라. 그 메시지 그거만 전달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이메일을 보내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메일 아니면은 기자들하고 접촉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저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저 대검찰청에서 그 알려준. 보냈는데, 네. 아직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읽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검이든 뭐든 이 공보 담당은 전화 받고 이메일 받는 게 직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것도 아마 읽고 읽지 않는 뭐 수법을 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닌데 말이 안 같아요. 되죠. 저게 직업인데 저런 게. 네. 자, 반론도 받지 않고 보도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기자들이 문자, 전화,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뭐 팩스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메일에다가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명을 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마디를 하니까, 그제서야. 예. 무슨 반론을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네. 지금이라도 이제는 자기 핸드폰 요금 제가 보냈던 문자는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라도 좀 오늘 뭐 그 개별적으로 질의를 보냈던 그 기자들한테는 어저께서부터 반론을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충분히 어제라도 저희한테 제가 보낸 문자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 하면서 나한테 반론권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적반하장이죠, 말 그대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반론하면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한테 반론하면은 바로 반박당하거든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네. 자, 영상이 대검찰청 방문 영상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부터 좀 보시죠. 예, 제 메일? 아니요, 메일은 아니고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를. 휴대폰이나 그 휴대폰 문자로는 이제 질의를 안 받아요. 일단 이메일 주소는 먼저 알려주시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간단한 용건을 이제 여기 온 거는 그 김영철 과장님한테 용건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이메일로 일단 보내드릴 텐데 이걸 굳이 이메일로 접수시킬 사안이 아닌지를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게 30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영철 과장님한테 제가 문자로 질의를 드렸는데 안 읽으셔서 대변인실에서 김영철 검사님한테 그 문자를 좀 읽으시고 좀 답변을 주시라고 연락을 부탁하려고 제가 문자를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김영철 검사님한테 메모만 한번 전해주시면 되잖아요. 참 대한민국의 참 그 검찰청 문턱 참 높네요. 네? 언제부터 이런 방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 방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뭘 그 전부터 그래요? 제가 대검 대변인하고 통화를 한 것도 1년 전에도 통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안 그랬어요. 예. 그 전부터는 안 그랬어요. 예,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기자들하고의 소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검 이렇게 문턱을 높여가지고 대통령 시책에 위반하는 게 없도록 좀 해주시고 일단 문자를 불러주세요. 네. 네. 자, 하여튼, 네, 그 김영철 검사가 여러 기자를 상대할 텐데 저 정도면은 예, 반론권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시는 이제 입에 올리지 마세요. 네. 얼마나 저희가 반론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본인한테 전화했죠, 문자 보냈죠, 대검 공보관한테 전화했죠, 문자 보냈죠. 안 받아서 대검 청사 찾아가가지고 메모 좀 전해주세요. 그냥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메일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5월 3일 날이에요. 저희들이. 응? 김영철 검사는 그 뉴탐사에 대해서 만약에 보도되고 나서 당신들 왜 반론 안 합니까? 이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반론 요청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들 반론도 없이 보도해요. 이렇게 지금 험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네요. 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장 씨와 제3자 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하여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에 편승하여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보도를 했죠. 그죠? 그래서 김영철 검사에게 해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를 매장하려 한다든지 이렇게 엄살을 막 부립니다. 이러면서 자기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사자의 대화 또는 주장만을 가지고 자신을 이제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제 20번 슬라이드도 한번 좀 보여줄게요. 그동안에 검찰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네. 자, 이거는 유동규의 말만을 가지고, 예, 이거 검찰에서 다들 이제 흘리는 거죠, 이런 거. 이게 이제 3월 27일자 보도네요. 예. 유동규가 정진상이 대선자금 요구했다. 428억 기억나시죠? 이건 유동규 그 당사자의 얘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이거 그대로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까? 응? 자, 그리고 다음 자,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목, 대장동 업체들 이구동성. 이거는 이제 검찰 출입 기자가 그 검찰이 흘린 걸 가지고 기사 쓴 거예요. 이것도 역시 대장동 업자들 말뿐이지 않습니까? 이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범죄자로 낙인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검찰이 친윤 언론들하고 짜고 한 짓입니다. 자, 또 하나 있죠. 네. 이것도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유동규 저 사람 혼자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정진상, 김용과 쪼갠 지분 이가 달라 하면 다 줘야 할 돈. 이거 조선일보 보도네요.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네, 이런 거 흘린 사람 중에 여기 주인 검사 이름이 강백신 이런 사람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강백신 이번에 그 장시호 녹취파일에도 자주 등장하더만요. 김영철 검사하고 함께. 본인들이 그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예. 저희가 마치 아무런 확인 작업도 반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보도를 한 것처럼 저희를 그런 식으로 한 당사자의 말만 믿고 보도를 했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그동안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속담이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죠.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위 보도 내용은 일보의 가치가 없는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입니다. 네. 저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본인들이 고소한다고 하니까 대환영입니다. 얼마나 저 말을 후회할까요, 앞으로. 저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죠?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그러면, 사건과 관련된 것만 연락했다는 뜻이에요? 뭔가요?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 뭐 김영철 검사의 주장이니까. 네, 반론입니다. 근데 저 주장이 사실로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되면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저희 이 보도를 했었던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이 자체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한테 이제 물론 이걸 넘어서 고소를 했다가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저희 보도에 사실로 확인 다 무고죄가 되는 거죠. 무고죄가 적용이 됩니다. 김영철 검사는 지금 이 반론을 한 내용만으로도 이미 무고에 거의 다가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 고소는 안 했으니까 무고는 아니지만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언론을 통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이 보도 내용이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은 이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보도 매체들은 장시호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대화만을 근거로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표현을 사용했는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김영철 검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면 한글로 드러나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네. 거꾸로. 자, 그리고 이제 김영철 검사, 제가 장시호에게 페이퍼를 주면서 법정에서 암기하여 증언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고 검찰에서 기소한 장시호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좋아요. 일단 뭐 이분 주장이니까 네. 저도 계속 취재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해요. 또한 장시호 녹취록에는 제가 이재용 회장과 장시호를 함께 조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관련 기록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면 명확히 확인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렇게 약간 지금 뭐 팩트를 슬쩍슬쩍 비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녹취에서 나온 것은 정식 조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슬쩍 사적공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조사 기록이 없겠죠. 대질 조사 당연히 남아 있지 않죠. 대질 조사가. 이걸 대질 조사라는 표현을 쓴 게 굉장히 법 기술이 들어간 건 이미 다 이 정도는 이제 다 간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도 금방 아실 수 있는 네. 대질 조사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이재용과 그 장시호를 한 검사실로 불러서 불렀는지 출정 기록을 일단 확인하면은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요런 기록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 6일자에 장시호가 구속이 됩니다. 네. 그죠? 그렇죠. 본인 사건으로 이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죠. 네. 검사들은 이제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구속이 되고 12월 11일에 이재용과 장시호가 법정에 출석을 합니다. 네. 장시호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재용이 피고인으로 나오죠. 그러면 장시호와 이재용의 출정 기록, 6일과 11일 사이의 출정 기록을 내놓으면 네. 네,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네. 김영철 검사가 저쪽 이 교도관들에게 출정 기록 해서 얻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대질 조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 녹취록을 허위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장시호 씨는 대질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슬쩍 교도관까지 나가 있으라고 얘기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이 허위가 되려면은 요 기간 사이에 이재용 그리고 장시호가 검사실로 같은 날 출정한 사실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 사이의 출정 기록 내놓을 수 있는지. 대질 조사 기록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저희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법 기술 발휘하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출정 기록을 내놓으세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보도 매체와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한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장시호 등의 증언을 조작하여 존재하지도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 정치적으로 아주 비하하는 수법을 썼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너희 언론들 그때 다 우리 지지하지 않았냐. 요 검사들이 민주당한테 맨날 이 협박하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없는 국정농단을 만들어서 언론 너희들도 거짓말 썼다는 얘기냐. 공범의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들이 이렇게 나오면 살짝 얼어붙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맞아요. 네. 자, 장시호 구속됐던 기사 보여드렸죠. 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드릴게요. 보도 매체들은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아무런 객관적 검증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최소한 대화 당사자인 장시호를 상대로 대화의 내용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뭐 방송한 다음 날 일단 장시호 씨한테는 저 문자로 그 반론하시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방송하기 전에는 저희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전화를 걸었는데 장시호 씨가 전화를 받지는 않았고, 저 중요한 건 장시호 씨는 이미 자신이 지난해 12월 달에 저한테 했던 내용들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장시호 씨가 이러한 녹취록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가 이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거짓말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번 보도는 허위 보도 프레임을 이용하여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보도 금지 가처분, 언론 중재의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며 아무 검증 없이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틀막 본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막대한 손배 폭탄과 형사고소 엄포 등을 해서. 이거 많이 봤던 풍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MBN은 이제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바로 기사 내리더라고요. 예, 이 검찰의 그 입틀막 법 기술에 바로 꼬리를 내려서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인용했었던 보도를 그냥 슬쩍 내렸어요. 예, 근데 모든 언론사, 모든 기자들이 그렇게 MBN처럼 그렇게 비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MBN인지 아닌지가 조금 저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야 네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부존재 사실,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것도 역시 대법원 판례를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저희가 막연하게 뭐 장시호 씨하고 그 불륜을 주장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뭐 증언 연습을 강요했다 또는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은 저 말이 맞아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 장시호하고 불륜했잖아라고 얘기하면 나 불륜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저희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장소와 일시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특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시각에 자기는 장시호하고 있지 않고 뭘 했는지 또 본인이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재용과 장시호를 만나게 해서 회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출정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입증이 가능해요. 입증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저건 입증이 가능한 거고 저런 정도로 제1야당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반박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네? 저건 가능하지 않은 입증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반드시 저거는 본인의 명예를 되찾는 차원에서도 저 정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